자, 지구촌 소식입니다. 윤연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스리랑카 소식입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경제나 관련 시위 등에 맞서서 발동했던 비상사태를 풀었습니다. 먼저 스리랑카의 경제난 관련 시위가 발생할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이 대외 채무가 많은 스리랑카 경제는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겹치면서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습니다. 또 외화 부족으로 식품, 의약품, 또 종이 등 이런 필수품 수입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민생 경제는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 발전 연료가 부족해서 최근에는 하루 13시간씩 순환 단전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바산 라트나신감 정부 의료인 협회 대변인은 약 102개의 필수 의약품이 부족하다면서 일부는 호흡기나 비뇨기 계통 감염 치료에 자주 쓰이는 것들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재난이 깊어지면서 잠정 폐쇄되는 해외 공관 수도 늘고 있는데요. 당국은 지난해 말 나이지리아 아부자 대사관,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키프로스 니코시아 총영사관에 이어서 이달 30일부터는 노르웨이 오슬로와 또 이라크 바그다드의 대사관, 또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의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당국은 아울러 인도, 중국, 국제통화기금, IMF 등에 이 손을 내밀면서 난국 타개를 시도하고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경제난이 계속 이어지면서 성남 민심은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는데 이 라자팍사 대통령은 지난 1일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치안과 공공질서 보호, 또 필수 서비스 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었습니다. 이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면 군이 적극적으로 질서 유지에 동원이 되고 또 영장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사태 선언 후 총리를 제외한 내각 장관 26명 전원이 사퇴를 했고요. 고타바야 대통령은 야당의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제안을 했지만 폭발한 민심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 야당은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 채 정권을 장악한 이 라자팍사 가문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수도 콜롬보의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 사저, 또 국회 인근에서는 연일 시위가 계속됐는데요. 비상사태 해제 직전에는 소총으로 무장하고 또 오토바이를 탄 군인들이 의회 근처에서 시위대를 가로지르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서 이 현장의 경찰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민심이 더욱 악화가 되자 이제 비상사태를 해제를 하면서 한 발 이렇게 물러선 거군요. 네, 이 라자팍사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5일 밤 관보를 통해서 이날 자정부터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라자팍사 대통령은 이 연립정부 균열로 여당이 의회 내 과반 지위를 잃는 등 이 반정부 여론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자 이 강경 대응을 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라자팍사 대통령 측은 단호하게 사임은 거부하고 있는데요. 사퇴 후 재임명된 존스턴 페르난도 고속도로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이 상황을 직시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스리랑카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총리 역시 내정에 상당한 권한을 갖는 등 의원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체제를 운용 중인데요. 이런 스리랑카 정계는 이 라자팍사 가문이 완전히 장악을 한 채 사실상 가족 통치 체제가 구축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전임 대통령 출신인 마힌다 총리는 이 고타바야 대통령의 형이고요. 이번에 사퇴한 장관 중에 3명도 이 라자팍사 가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 집안이 그냥 나라를 다 장악을 하고 있군요. 네. 그런데 페루 있죠, 페루. 네. 페루 역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쪽도 지금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페루에서도 급격한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이 현지 시간으로 5일 정부는 수도 리마와 인근 항구 도시에 통행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 AFP 또 블룸버그 통신 등 이런 외신에 따르면 페드로 카스티오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에서 리마와 태평양 연안 항구 도시 카야오에 통행 금지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스티오 대통령은 일부 단체들이 야기한 폭력 행위
통일을 고려하고 또 평화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이날 오전 2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통행 금지를 승인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남미 페루에서는 지난주부터 농민과 트럭 기사 등을 중심으로 가파른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사이 페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8%에 달하고 있는데 이 1996년 2월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은 월간 물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특히 연료와 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농민과 운전기사들은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다면서 수도 리마로 향하는 주요 고속도로를 막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는데요. 이 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충돌 속에 지금까지 4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고 이 페루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 러시아로 인해서 푸틴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마비입니다. 마비.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거를 러시아에서 책임을 질지 참 까마득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 동물 소식이네요. 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환경오염과 또 무분별한 포획 등으로 해마다 많은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놓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 세계에 100마리도 채 남지 않은 희귀 코뿔소 새끼가 기적적으로 탄생해서 화제입니다. 전 세계에 단 80마리밖에 남지 않은 이 멸종위기 동물 스마트라 코뿔소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4일 인도네시아 국립공원에서 태어났습니다. 특히나 이 어미 코뿔소 로사가 8차례 유산 끝에 낳은 귀한 새끼이기 때문에 이들 모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는데요. 이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심각한 위기종으로 지정한 이 스마트라 코뿔소는 아시아 코뿔소 중 유일하게 뿔이 2개고 또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작은 코뿔소로 유명한데요. 이 한때 동남아시아 전역에 서식했지만 밀렵과 서식 파괴로 지난 20년간 개체수가 거의 70%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지난 2019년에는 말레이시아의 마지막 수마트라 코뿔소가 병으로 사망하면서 현재는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 섬과 또 보르네오 섬에서만 볼 수 있는 종입니다. 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또 어찌됐든 인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동물들의 뭐 멸종 위기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접하지만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제 멸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소식들이 이렇게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네. 자, 지구촌 소식 윤연아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